자, 안녕하세요. 4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지수는 전체적으로 반등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페드가 인플레이션 싸움에 뒤처져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를 3.5%부근까지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페드의 목표는 가능한 오랫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립적인 수준까지는 신중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동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확인을 했을 때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인데 고용이 좋으면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까지도 쉽게 연결이 되고는 하죠. 하다 보니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이게 금리 인상까지도 빠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요 감안하시면서 요 내용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러시아 쪽의 국제사회에서의 이 발언권이 줄어드는 걸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게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리스키한 모습들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96.03달러, 마이너스 0.21% 하락 마감했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은 상승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2월 소비자 신용이 418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월가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치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대출을 제외하고 이제 대출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는 요소로도 꼽아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악재로 연결이 될지 혹은 이 경기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게 될지 자, 후속 뉴스들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 지금 이제 저번 달인 3월에 유럽의 제재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쪽에서 러시아 수출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타격을 받는 기업은 좀 심각할 수 있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러시아 디폴트가 다시 한번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달러 결제 불허에 루블로 이자 상환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러시아는 우리는 루블로 보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애초에 달러 표시잖아요. 자, 이 부분이 또 신용도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갈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배로 늘릴 것이다. 에너지가 곧 안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모습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원전 역시도 슬그머니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원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풍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끼어들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전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도 충분히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또록이면 독일 역시도 원전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에 이 스마트폰 시장은 위축이 되었는데 애플은 성장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스마트폰, 뭐 삼성이나 화웨이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단지 발목을 잡던 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뭐 인수위 쪽에서 이걸 손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쁠 건 없습니다. 한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서는 웃더라도 뒤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남겨먹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열심히 때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러한 호황에 이 원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먹을 파이를 어떻게든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 판가를 인상한다든가 고민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금 주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볼 거면 이 수도권 쪽에 사업장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건설사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죠. 여기서 독자 가상화폐 발행에 제도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쓸 토큰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겠고요. 자, 트위터 최대주 머스크, 이 내부의 영향력을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 테슬라 쪽에서 뭐 도지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분 결제나마 허용이 되는 것처럼 트위터에서도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을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머스크가 움직인다. 이걸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요거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먼저 이렇게 시장 시작되기 전에 올려드린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시장 확인되는 이런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급 분석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들어오셔서 보면 매우 좋을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은 쭉 한번 봤으니까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죠. 징그럽네요, 진짜. 결국에는 481선 부근까지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결국엔 여기선 디뎌주더라도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떤 걸 봐야지 한국 BNC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을지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것들은 특별하게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영향이 있을까? 도대체 이 안트로키놀의 데이터는 언제 나올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솔직히 그거밖에 없잖아요.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것이고,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면 거기가 끝인 거고. 그래서 이제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 역시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가를 보면은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많이 올라가주기 시작을 하면은, 야, 이제 드디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횡보만 해주고 있다 보니까 사람 그냥 지치게 만들면서 진절머리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왕 버텨본 거 지금 주주분들이시라면 조금씩 더 보시다가 여기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한숨 좀 내뱉으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면서 한국 BNC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BNC 수급을 한번 보자면 투신 샀던 거 다시 조금씩 팔고 있죠. 손절하는 건데 얘들도 징그럽게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 사모펀드의 매도세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그렇고 계속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똥줄이 타겠지만 이 투신 애들도 똥줄이 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들이고 아직도 계속 홀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 물량들은 보통 되게 어디서 샀냐? 자, 그리고 이렇게 30% 이상의 수익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었단 말이죠. 지금도 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보고. 우리보다 더 많은 물량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똥줄이 탈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서 탈출을 위한 수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이나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요거 샀다가 팔았다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에 종가로 마이너스로 끝내주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제발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연결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면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갑자기 강한 반등 한번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창구에서 플러스를 언제 바뀌어줄 수 있을지 이거를 기대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를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아직 쌍바닥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을 잡고 어디서부터가 이제 머리가 들리는 구간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 6개월, 그러니까 61선, 3개월이죠. 한 분기 선을 좀 뚫어줘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머리가 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지면은 그건 또 쌍바닥이라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좀 적당히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금 또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어떤 게 또 보여지고 있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락에 1파, 2파, 3파 좀 3번 나오면 한 번은 반등 나와요. 네 번째도 갈 수 있긴 한데 주식은 좀 세 번째가 끝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바닥만 좀 잘 뒤져가지고 21선 돌파해주면 못해도 그래도 떨어진 거에 3분의 1 반등하는 거 생각해보면은 의미 있는 모습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랬을 때 21선을 돌파하면 전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지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61선 돌파도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자, 61선 돌파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61선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의 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21선을 돌파하면은 과거의 패턴을 보았을 때 다음날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어갖고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현재 일단 바닥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잡히게 된다면 여기는 하락의 3파 부근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21선까지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61선 돌파 맞죠? 그리고 121선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빈 씨 많이들 지금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힘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좀 응원을 드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 같이 아, 이럴 때도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 기억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물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